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저번 회차에 등수에 들어가지고, 또 기분이 좋았었는데, 금액이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2월 이변이 많았던 회차다 보니까. 근데 이번 회차는 솔직히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모르는 팀들이 너무 많고, 일단. 원래 같으면 평소에 이제 그 이런 이런 경기는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두 번 2월이 됐다 보니까 일단 하긴 하는데요. 평소랑 좀, 저도 되게 난감했던 회차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 느낌을 또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실 거 있으면 가져가시고, 그거 아니면 본인의 색깔을 묻힌 픽으로 좋은 등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회차는 그래요. 8번까지 또 공개를 하고요. 9번부터 14번을 또 여러분들께, 또 멤버십 분들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넘어가 볼게요. 노아 대 알크마르입니다. 자, 이 경기를 딱 봤을 때는 알크마르의 완벽한 우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 FC 노아라는 팀을 모르거든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 웬만한 팀 아닌 이상 굉장히 유명하지 않고 저력이 떨어지는 팀일 것이다. 왜냐면 저도 축구를 그래도 본지 좀 됐고 막 그렇게 딥하게 보는 편은 아니지만 오래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지명한 팀들은 안단 말이죠. 알크마르 팀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팀이 되겠죠. 뭐 명문 팀이기도 하니까. 근데 FC 노아는 제가 잘 모르는 팀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이 두 팀의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배당으로 이제 비교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배당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지금 현재 알크마르가 받고 있는 배당 자체가 1.98, 해외 배당으로 한 2배당 정도 받고 있는 건데 2배당이면 거의 이제 50% 정도의 승률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구매한 건 66.2% 정도가 나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배당은 좀 많이 과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배당은 1.83이고 해외 배당으로 2배당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낌적으로만 보면 알크마르가 유리한 경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립이기도 하고요. 알크마르가 원정이 아니니까 좀 더 그런 느낌이 더 싫어집니다. 알크마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FC 노아에게 준 배당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3.15. 예. 무승부랑 승이랑 지금 해외 배당을 비교해 보면 무승부가 오히려 조금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당은 사실 국내 배당 3.15, 무승부 3.35, 이 느낌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배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배변이 아직 안 됐을 때는 사실 FC 노아의 승까지 보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배변이 되길 바래야죠. 근데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 느낌상은 FC 노아 승으로 갈 겁니다. 이변을 볼 거고요. 알크마르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진작부터 했습니다. 물론 제 느낌대로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번 회차에 이게 지금 한 2등 투표율 되나요? 1등 투표율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 중에 13번 경기가 1등 투표율, 그 다음에 5번 경기가 2등 투표율이고, 이게 3등 투표율이네요. 그리고 4등 투표율이 저희 9번 경기인 첼레, 이 경기겠네요. 저는 1번 경기부터 이변을 좀 봐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SK 시그마 대 로잔스포. 들어본 적 없습니다. 둘 다 들어본 적 없는 팀이고,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전력이 크게 차이 나는 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센티지가 이렇게 3등분 되는 걸로 좀 저는 판단을 내렸는데, 일단 SK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7점, 그리고 로잔스포는 11점이고 두 팀 모두 다 일단 승점 3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1점보다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점이 있는 반면 퍼센테이지는 무승부가 제일 높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아함을 삽니다. 의아함을 사요. 이거는 무조건 두 팀 모두 무승부를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째서 무승부가 제일 높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째서 이게 무승부가 제일 높지? 그래서 제 느낌은 승과 무를 같이 가져가 주는 게 맞겠다. 물론 이제 여기서 패가 될 수도 있고 승도 솔직히 지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픽이 부족해요. 예. 픽이 부족한데 지금 시그마가 받고 있는 이 배당 자체가 뭐 저로서는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를 곁들인 승무로 좀 체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지우는 게 맞습니다. 지우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를 승무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디나모 자그레데 행크입니다. 이 두 팀 이 경기가 사실은 지금 현재 행크도 16점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가야 되고 디나모 자그레도 이것도 무조건 이겨야죠. 두 팀 모두 다 이겨야 하는데 자, 이 경기는 배당이 승 무패 다 들어올 수 있는 배당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팀 모두 다 제가 모르는 팀들이 아니에요. 둘 다 아는 팀이고 뭐 그렇게 전력이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긴 했지만 행크가 2배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이거는 퍼센테이지는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뭐 선수단 가치가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두 팀 모두 다 승부를 낼 수 있다. 승부를 낼 수 있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홈팀 쪽으로 쏠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홈팀 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다만 이 행크의 2.95라는 배당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우는 게 맞겠다. 지우는 게 맞겠다라고 결국 해석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솔직히 2번, 3번은 다 지우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를 뺐어야만 했고 그래서 로잔스포를 뺀 거 뿐이지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번 경기 PAOK 대 RC셀타.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저력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선수단 가치도 큰 차이가 없다고 봤고요. 일단은 이 홈팀도 제가 아는 팀입니다. 그 명문팀이니까 알고 셀타가 이제 워낙 리그에서는 좀 이제 죽을 쓰고 있고 최근 흐름이 좋진 않지만 그건 리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셀타가 작년에 10월 달쯤에 이 팀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개또들게 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사실상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 맞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이 경기는. 그런데 이제 PAOK가 받고 있는 배당이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아요. 이게 물론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은 맞는데 조금 높게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무승부가 저는 이걸 뺀다면 무승부를 빼지 승패 라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어렵다. 이거를 단통으로 갈 수 있을까? 이래서 저 이번 회차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해야겠죠? 근데 이제 PAOK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팀 명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RC 셀타는 그렇지 못한 말이죠. 셀타비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홈 팀이 받고 있는 배당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셀타비고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여유가 되시면 승도 받추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셀타를 찍을게요. 이거는 셀타를 찍는 게 뭐 금액적으로도 제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고 다음에 이제 SK 브란데 볼로냐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볼로냐가 많이 유리한 경기입니다. 이게 1번 경기랑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드는 경기예요. 정말 많이 흡사합니다. 왜냐면 볼로냐가 이게 브란이라는 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제 값어치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리그 차이도 많이 나고 순위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순위 차이가 많이 난다기보다 어쨌든 순위가 높게 있고 볼로냐가 어떤 면에서든 볼로냐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해외 배당으로 1.91에서 1.85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이 경기 배당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브란의 4.10 배당씩 받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무승부가 3.5고 이게 4.60인데 이 두 개 배당의 갭은 좀 크다.
그래서 이거는 이변이긴 해도 내가 생각할 때 무승부면 적당할 것 같다. 이변을 보겠다. 그래서 이 볼로냐 역시도 지금 현재 2등 투표율에 놓여 있는 경기지만 저는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경기도 이변으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등, 3등 투표율을 제가 이변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무승부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페네르 SK 대 노팅엄 포레스트인데, 이 페네르바체도 엄청 유명한 팀이죠. 그 노팅엄도 지금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론 리그에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두 팀, 이 페네르바체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받고 있는 페네르바체 이 배당이 다소 높게는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6번 경기와 이 6번 경기를 직전 회차에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저기 직전 회차에 인테르랑 유벤투스인가요? 그 회차랑 제가 그 경기랑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여유가 되시면 이게 그때 이제 인테르가 승으로 뜨긴 떴죠.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49.9%밖에 안 된다라는 점이 다소 제 마음을 조금 좀 흔듭니다. 이게 60 몇 표였으면 제가 이제 그냥 맘 놓고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뭐랄까 페네르바체가 완벽하게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도 아닐 뿐더러 이 노팅엄이라는 팀이다 보니까 팀 가치가 노팅엄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승패 중에 하나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유가 되면 패까지 가져가시고 근데 저는 승만 갈게요. 저는 페네르바체 승만 가겠습니다. 이번 회차 죄송합니다. 제가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렵네요. 근데 확실한 건 저번 회차에 인테르 유벤투스 경기와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때도 인테르의 승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인테르 승을 가져갔어요. 그 배당으로만 딱 보면 항상 그 다 맞진 않거든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6번이 저번 회차에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다음에 이제 7번 야기엘로 대 피브렌티나입니다. 이게 이제 갭이 엄청 차이 나죠. 엄청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피오렌티나가 배당이 막 올라가요. 왜인지 찾아보니까 주전 몇 명이 출전 명단이 제외됐습니다. 이거 아마 일부러 감독이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뭐 다비드 데아라든지 도도 선수라든지 뭐 모이스킨 골을 제일 많이 넣고 있는 모이스킨 구드문스톤 뭐 이렇게 다 빼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드문스톤 뭐 어제 부상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주전들을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나 싶은데 일단 저 배당이 올라가기 전에도 저는 배당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당이 더 올라가서 저것도 높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좀 봐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6번이랑 7번 경기가 좀 흡사하면서도 배당을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이건 이제 반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과감하게 이거는 이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기엘로의 승으로 갈 거고요. 무승부도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승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단통승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 지금 국내 배당으로도 이게 배당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출전 선수들이 그 원정 쪽에 이제 피오렌티나가 선수들이 좀 못 나오다 보니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기엘로는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오렌티나가 몇 명이 빠졌다 해도 이 갭 차이가 무시 못합니다. 명문팀과 뭐 모르겠는 팀이 팀 값어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야기엘로가 받고 있는 배당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승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거 내가 체크한 게 왜 다 사라졌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다음 8번 경기 마지막이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디아 대 삼순스포. 여기는 중립구장이더라고요. 중립구장인데 두 팀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누가 유리하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삼성스포가 갖고 있는 정배가 들어올 수 있는 배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이 스캔디아가 갖고 있는 이 3.45라는 그 지금 현재 배당이 다소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면서도 들어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그냥 승 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무패로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분석이라기보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분석을 하지, 이걸. 어쨌든 8번까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여기서 제가 뭔가 하나를 빼주고 싶다고 하면 이 이번 경기 무승부인데, 근데 이게 무승부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무승부가 왜 이렇게 높지?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빼준다면 물을 빼줄 것 같긴 해요. 빼준다면. 근데 모르겠네요, 잘. 네. 어쨌든 현재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뭐 말을 했더라? 어, 야, 잠깐만. 아, 아니었나? 내가 뭐 말을 했는데. 아니네요. 예.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 이번에 무승부 빼주고 싶긴 하다. 근데 이것도 제 느낌이 그런 거라. 아니, 왜 무승부를 하면 안 되는데 무승부가 10%가 제일 높아? 이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닌가? 일단, 야, 어렵다. 제가 이거 무승부 뺄게요. 예.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승승으로 가볼까.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이거는 좀 고민을 하고 제가 댓글로 남길게요. 이거 뺄지 안 뺄지에 대해서. 예, 이거는 아직도 제가 긴가민가 하네요. 어쨌든 8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 저번 회차에 운 좋게 4등이 되긴 했는데, 예, 이번 회차에도 좀 등수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터삼이었습니다.